안녕하세요. 백수로 살아남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삼자수조에는 19종의 수초와 함께 6종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조금 넘는 물생활을 되돌아보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수초에 이어서 이번엔 생물들의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많은 종류의 생물을 키워본 것은 아니지만 백수의 특권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수조 앞에서 보내며 세세하게 관찰했기에 물생활 초보분들의 생물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수초에 반해서 시작한 물생활이었기에 생물을 키울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개나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지만 키우지는 않는 것과 비슷하게 생물을 다루는 데 있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저 차를 마시는 테이블 한켠에 수초왕을 놓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처음 심은 수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끼 발생이 걱정될 무렵 생이새우 120마리를 투입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이새우를 들이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초에는 해가 없을지, 먹이는 따로 뭘 챙겨줘야 할지, 수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수초를 갉아먹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결과적으로 튼튼한 수초는 먹지 못하고 시들어 녹아버린 수초만 먹어서 오히려 관리를 도와줍니다. 먹이는 일반 열대어 사료를 줘도 가리지 않고 먹지만 이끼 제거가 주 목적이기에 사료는 이끼가 없는 깨끗한 상태일 때 아주 소량만 줍니다. 수온은 한겨울 히터 없이도 실내라면 버틸 수 있고 문제는 여름입니다. 한여름 수온이 30도 이상 지속되면 그날부터는 매일 죽은 새우를 건져내는 게 하루 일과가 됩니다. 작아도 부패하면 악취가 심하기에 보일 때마다 건져주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을 틀어 사람도 시원하고 수온도 낮춰줄 수 있는 게 베스트지만 전기요금의 압박이 심하다면 미니 선풍기 하나로도 수온을 2, 3도는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탈락하는 녀석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럴 땐 또 추가하면 됩니다. 가격으로 생물의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생이새우는 다행히도 저렴합니다. 생이새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끼 발생 차이가 확연하기에 수초를 키우신다면 생이새우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생이새우를 처음 들이고 수조의 활기가 더해지자 바닥에서만 활동하는 새우가 아쉬워 이때부터 열대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일단 키우기 쉬워야 하고 새우들을 잡아먹지 않아야 하며 색깔도 조금은 눈에 띄었으면 좋겠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열대어 네온 테트라였습니다. 생이새우가 먹고 있던 사료를 빼앗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 공격하지는 않고 화려한 색상에 무리를 지어다니는 습성이 있어 수조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또 위에서 내려다봐도 관상하기 좋은 선명한 무늬를 가졌습니다. 수온은 열대어인 만큼 한여름 30도 초반에도 문제없고 한겨울 수온은 20도 초반만 유지해도 탈락이 없었습니다. 단점이라면 한두 달만 지나면 작은 송사리 같던 여리여리한 모습은 사라지고 고등어나 참치를 연상시키는 통통한 모습으로 역변해버립니다.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던 모습도 위협이 없으면 중구난방으로 어지럽게 다닙니다. 20마리를 분양받아 초기에 2마리가 적응 못하고 죽긴 했지만 가장 많은 건 탈출사였습니다. 뚜껑을 씌웠는데도 빈 공간으로 빠져나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 번식이 어려운 종이라 15개월이 지난 현재는 5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쁘고 애착이 많이 가는 네온 테트라입니다. 빈 수조가 필요해 당근으로 나눔을 받았는데 덜컥 이 녀석들도 딸려왔습니다.
리들레이, 칼라테트라, 골든구라미. 운명이라 생각하고 키우기로 합니다. 왼편에 무리를 지어 있는 녀석들이 리들레이입니다. 색상만 다를 뿐 전체적인 형태나 습성은 네온테트라와 비슷합니다. 입수 첫날 모습인데 네온테트라와 편을 나눠 대치 중인 것 같아 재밌네요. 수수한 색상이지만 지느러미의 삼색 포인트가 특징입니다. 다음은 살짝 관종기가 있는 골든구라미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큰 종류의 열대어를 키울 생각이 없었기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우나 다른 열대어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구라미 종류도 개체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집에 온 이 녀석은 굉장히 착하고 얌전한 아이였습니다. 식탐과 호기심이 많아 수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촉수로 더듬지만 악의는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힘세고 덩치는 크지만 착한 동네형 같은 느낌. 소형어만 있는 곳에 이렇게 약간 큰 녀석이 한 마리 있는 모습이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은 살짝 스쳐간 이 녀석, 칼라테트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골든구라미와 다르게 다음날 바로 분양분했습니다. 칼라테트라는 보통 등 쪽에 색소를 넣어 알록달록한 모습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 녀석은 파란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칼라테트라도 골든구라미처럼 개체별로 성격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호전적이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먹이를 먹을 때나 평소에도 급발진을 하여 다른 열대어를 쫓는 경우가 많아 수조의 평화를 위해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생이새우와 네온테트라 뿐이었던 수조가 갑자기 붐비게 되면서 이때부터 더 큰 수조에 대한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생이새우만으로는 이끼를 커버하기 힘들게 되면서 청소 물고기를 들이게 됩니다. 제가 선택한 건 오토싱입니다. 청소 물고기도 다양한 종이 있고 또 오토싱도 무늬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가 이 녀석을 선택한 건 그저 작고 예뻐서입니다. 특히나 작고 둥그스름한 코 모양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부지런히 이끼를 청소하는 모습도 예쁘지 않을 수 없네요. 귀여운 외모로 청소 능력은 큰 기대를 안 했지만 생각 외로 훌륭한 편입니다. 새우가 손도 못 대던 이끼를 이틀 만에 저 정도로 처리를 합니다. 단점이라면 촉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돌연사하는 경우도 많아서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여기까지가 자반으로 시작해 삼자수조로 업그레이드하기 직전까지의 생물들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다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량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삼자수조로 옮긴 후의 생물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